저 스스로는 굉장히 영광이고요. 또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할 건데 그 1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정말 맛있고 감미로운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성시 공식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건데요. 요즘 SNS 시대에서 이렇게 휴대전화나 또 휴대전화를 통해서 주고받는 카톡, 카카오스토리 이런 데에서 내가 메모한 글들이 많은 사람들의, 독자들의, 그런 친구들의, 이웃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글, 그게 감성글입니다. 근데 감성글 중에도 약간 길 수 있는 글이 있고 또 짧은 글도 있고 그런데 저는 대부분이 문자 메시지를 원래부터 나올 정도로 굉장히 짧게 썼습니다. 강하게 쏘는 글은 사람들이 한두 줄 읽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넘어가기 전에 한두 줄 읽었을 때 그게 시가 되도록 만들고 그 시에서 뭔가 느끼도록 만들고 또 느낌이 감성 자국으로 가서 나의 하루에 행복한 일상을 주는 에너지가 될 수 있게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게 이 짧은 감성시입니다. 만약에 담배를 안 피우고 담배 피우는 시간에 시를 쓴다면 하루에 20편의 시를 쓸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담배를 피웠을 때 나도 손해, 남도 손해. 제가 시를 쓰면 나도 이익, 남도 이익. 그래서 저는 이익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시 같아요. 네, 지금 말씀도 시예요. 이렇게 궁금증을 던진 윤보영 시인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 나무, 마루 바닥에 앉아서 철인 28호라든지 어깨동무라든지 이런 그 책을 읽으면서 꿈을 키웠던 그리고 방골마을 정말 앞도산, 뒤도산, 옆도산, 좌도산 올려다본 하늘도 산 그림자 비춰서 산인 그런 밤에는 별들에게 내주는 이런 산골마을에서 자랐지만 오며 가며 봤던 그 풍경 그리고 이 신장로 길은 먼지가 나니까 이 소녀는 집에서 학교에서 집까지 오고 가는 거리가 한 30분 정도 걸리는 그 거리를 한 일이 지난 뒤에 가슴을 여니까 내 마음에서 풍덩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때 나를 보고 놀라서 뛰어들었던 그 개구리가 우물이나 옷도롱이나 논으로 뛰어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아동문학가가 되겠다는 한 소년의 가슴으로 뛰어들었던 거예요. 예, 그 소리들이 지금 동시가 되고 이런 감성시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이죠. 시인이 된 계기는요, 그렇게 초등학교 때 도시 사람들하고 뒤지지 않게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평행을 이루어서 간 것이 아니라 더 앞서서 나가면서 어느 시점에 나에게 휴식 같은 시간을 주어졌고 그때 마침 시골에서 우리 시골의 형님께서 새로운 집을 지어서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했을 때 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그런 시를 써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 대신 저를 공부시켜 주셨던 형님께 큰 형님이라는 글을 이렇게 적어드리면서 읽었습니다. 그 형님이 거기서 눈물을 줄줄 흘리시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처음 쓸 때는요 무조건 다 경험으로 다 쓴 거예요. 어린 시절의 경험, 뭐 별 봤던 경험 이러다 쓰다 보니까 별이 참 좋은 거예요. 별이 지금 IMF로 온 나라가 다 너무 힘들다 이럴 때 아버지들이 힘든 이 상황에서 아버지 힘든데 아이들만이라도 아름다운 마음으로 우리가 지내야 되는 거 아니냐. 제 글에다가 쭉 댓글을 달아놓는데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윤보영 시인의 시맛은 반전이 줍니다. 반전이 시맛을 내줍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것은 단순히 생각을 넣는 것이 아니라 극적인 반전으로 생각을 넣었던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가끔 강의 때마다 그런 설명을 합니다. 우리 일기장을 쓸 때 우리 자녀들이 일기장을 쓰면 되게 궁금하잖아요. 또 우리가 어린 시절에 생각을 넣는 거죠. 꿈속에서 만나면 너에게 주기 위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포장했고 포장한 이 말을 너를 주고 싶어. 그러면 오늘 다루고 내일은 또 내일도 보고 싶은 만큼 더 두꺼워진 사랑으로 고운 포장기로 포장을 하는 거죠. 매일 포장을 하니까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포장이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게 독자가 주인인 시를 쓰기 때문에 그런 거죠. 확장시키. 60식이 극적인 반전, 70식이 그림 그리기, 80식이 비교하기, 90식이 몰아가기, 10공식이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공식이 있는데 이거는 20식부터 10공식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왜? 독자들이 열광하는 시는 다 여기서 나왔어. 10식 하나만 알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주로 10식과 20식에 대한 내용만 주로 얘기를 드릴 겁니다. 처음에 첫 반응이 첫 글 하나 읽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딱 또 윤보영이라는 시를 만나면 라는 반응을 보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만나면 뭐야 이거 윤보영 이러면서 인터넷에 윤보영을 조회해가지고 쫙 합니다. 윤보영 시를 읽고 거기에 젖어들었던 거죠. 그리고 짧은 만큼 짧다고 해서 여운을 안 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짧다고 해도 짧은 만큼 오히려 더 긴 여운을 시 속에 담아놨던 거죠. 거기에 인기를 얻었던 비결이 됐던 거죠. 딱 이거를 읽는 순간에 숨이 칵 막히는 거죠. 얼마나 좋아했으면. 그래서 죽는다고 하는 것만 해도 좋을 건데 막 그러죠. 네 나를 안 잡아주면 난 뛰어내릴 거야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 정도면 해도 그렇게 죽으면 안 돼 하고 받아줄 건데 죽어서 마저도 그 보고 싶다는 편지를 쓰겠다니 얼마나 그림이세요. 이게 대학로에 전시되었던 시화인데 거기에 제가 이제 업적으로 이렇게 시인님 시 한 편만 내주시면 우리가 같이 시화로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전시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첫 해는 커피라는 시화가 걸렸고 그 다음에는 빈 엽서가 걸렸는데 나중에 이 시화를 찾아러 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별로 안 좋아했어. 그 시인들이. 내 시를 위해서 나머지는 다 걸려들었다는 거예요. 한 50편 정도가 시화가 걸렸는데 다 그냥 사람들이 그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을 그냥 지나가다가 이 시를 보고 야 이리 와봐 다 그러더라는 거죠. 짧아도 긴 여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사실을 적고 밑에 한 줄 감성을 넣는 거죠. 생각을. 자, 하면은 이 고개를 두리번 그러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임 클로버를 찾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야, 너 클로버를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너를 찾는 거예요. 너. 좋아하는 네 생각을 꼬집어내고 네 모습을 꼬집으니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죠. 내가 정말 3번의 암 수술을 받고도 정말 너무너무 절망을 하고 막 이렇게 우울증에 걸렸는데 거기다가 반찬을 담았죠. 그 정도의 맛을 조금 더 낸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이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네 생각하고 있어. 이 정도만 해도 앞에 글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덜꽃.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다본 바다에 덜꽃을 그렸던 거예요. 그 꽃 속에 당신이 있군요. 그렇죠. 요거는 일상적인 감정으로 볼 수 있어요. 늘 가까이 보고 싶어서. 그것을 끄가지고 꽂았다니까. 이것은 확대된 감정으로 해서 맛을 내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화를 보고 나 이 시화 가져가겠습니다. 네. 그 숙소에 들어가서도 자기 전에 한 번 더 꺼내보려고. 그래서 가슴에 꽂았어.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게. 그대를 위해. 이거 강영무 선생님 한번 읽어보시면 그대를 위해 윤보영. 힘들지? 내 어깨에 기대어 볼래? 내가 언덕이 되어줄게. 언덕에 나무 한 그루 심고 그늘까지 주고 싶어. 예, 박수 칩시다. 네. 그냥 고통으로 그냥 힘들지 자 어깨 기대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다가 언덕에 나무 한 그루를 심고 그늘까지 주고 싶어. 그래야지 내가 내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이런 그대를 위해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통적인 감정에다가 일상에다가 보통적인 어떤 감성에다가 다시 확대된 감성을 한번 더 넣음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 글을 내꺼화시키는 거죠. 이걸 어떤 분들은요, 새로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인데
명함 뒤에다가 이 시화를 새겨서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표시해두고 싶어서. 우리가 책갈피, 지금은 아마 책갈피 많이 안 사는데, 그거 저기 그저께. 예, 책갈피 많이 안 사는데, 옛날에는 책을 하든지 이러면 안에 책갈피가 이렇게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또 박물관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가면은, 그 도서관 같은 데 가면은, 그리움을 말한다. 윤보영. 그리움 한자라 담고 사는 것은 그만큼 삶이 넉넉하다는 뜻이다. 그립거든 그리운 대로 받아들이자. 마주보고 있는 산도 그리울 때는 나뭇잎을 날려 그립다 말을 하고, 하늘도 그리우면 비를 쏟는다.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할 사람이다. 그립거든 그리운 대로 그리워하고, 생각나면 생각나는 대로 받아들이자. 가슴에 담긴 그리움도 아픔이 만든 사랑이다. 가슴에 담고 있는 그리움을 지우려고 하지 마라. 지운 만큼 지워진 상처에는 아픈 바람만 더 아프게 분다. 그리울 때는, 무얼 해도 그리울 때는 하던 일 잠시 내려놓고 그리워하자. 가벼운 마음으로 사는 맛을 느낄 수 있게 그리우면 그리운 대로 그리워하자.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이다. 나 글씨 듣고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 아주 어리수만 살면 될 것 같아. 아픈 만큼, 네. 아픈 바람만 더 분다.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 그리워할 때는, 그리울 때는, 그리운 대로 그리워하세요. 근데 막 누르려고 그러고 예. 막 어떻게려고 그랬는데 예, 그럼요. 편안한 거야. 지나고 나니까, 네, 요거는 다음 기회가 된다면은 다시 한번 더 해드리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건 뭐, 예를 들면은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방법이고, 어쩌면 좋지라는 방법을 딱 이렇게 독자들한테